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안 치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봐요. 이게 말이 돼요? 진짜 제대로 하세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정말 이래서 사람이 화가 나지.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된다. 아빠가 떠난 지 어느덧 7년. 집안은 늘 조용했지만 조용하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빈자리가 있었다. 엄마와 아들 민서는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다. 어릴 적엔 몰랐던 가난이라는 단어가 민서가 고등학생이 되자 매일같이 옆구리를 찔러왔다. 아침이면 엄마는 가장 먼저 집을 나갔다. 해 뜨기 전부터 건물 로비를 청소하는 일이었다. 세상에 흔한 청소부였지만 엄마에겐 생계를 지키는 마지막 끈이었다. 민서는 등굣길마다 편의점 유니폼이 든 가방을 들고 나갔다. 학교가 끝나면 곧바로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공부는 늘 졸음과 싸우며 마음속엔 늘 패배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아침도 엄마는 평소처럼 로비 바닥을 닦고 있었다. 바닥은 매끄럽게 닦여 있었고 엄마의 등은 늘 그랬듯 약간 구부정했다. 허리와 어깨가 찌릿하게 아프지만 엄마는 쉬지 않았다. 애가 학교 다니려면 책도 사야 되고 중얼거리며 걸레를 다시 빨았다. 그때 힐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전화에 몰두한 한 여직원이 빠르게 걸어오고 있었다. 커피잔을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론 어딘가에 화난 듯 말했다. 아니 그게 말이 돼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엄마는 조심스럽게 비켜섰다. 하지만 여직원은 엄마 쪽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대로 가까워졌다. 순간, 그녀의 팔에 있던 커피가 공중으로 튀었고 뜨거운 액체가 바닥과 엄마의 앞치마에 튀었다. 엄마는 놀라 걸레를 떨어뜨렸다. 하지만 놀란 건 엄마뿐이었다. 여직원은 커피가 쏟아진 걸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다. 진짜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여길 막고 계세요? 엄마는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조심했어야. 하지만 여직원의 목소리는 더 커졌다. 조심. 이게 조심이 안 돼서 생긴 일이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들 지나가는데 이게 뭐예요? 엄마의 어깨가 떨렸다. 그때 학생 가방을 맨 민서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편의점 점장에게 물건을 인수하러 먼저 출근한 길이었다. 민서는 로비에서 벌어지는 소리를 듣고 멈췄다. 낯익은 뒷모습, 숙여진 엄마의 고개, 여직원의 날카로운 목소리. 민서의 심장은 갑자기 쿵 내려앉았다. 저기요. 이거 다 닦아놔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일을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여직원은 계속 소리쳤고 사람들은 지나가며 슬쩍 보았지만 그 누구도 말리지 않았다. 엄마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 순간 민서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입술이 떨리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린 듯 멈춰 있었다. 엄마가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는 모습이 민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풍경이었다. 집에 돌아온 민서는 그날 내내 말이 없었다. 편의점에서 일할 때도 멍하니 계산대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밤 11시 알바가 끝나고 집에 들어오니 엄마는 아직도 싱크대를 닦고 있었다. 엄마. 민서가 조심스럽게 부르자 엄마가 돌아봤다. 왜 민서야? 피곤하지? 씻고 얼른 자라. 하지만 민서는 참지 못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오늘 왜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미안하다고 했어? 엄마는 손을 멈췄다. 그리고 잠시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엔 너무 많은 포기와 체념이 묻어 있었다. 민서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니? 하지만 그 사람 잘못이었잖아.
그래도 엄마가 버텨야 너도 학교 다니고 이 집도 유지가 되지 않겠니? 엄마는 손등을 훔치며 말했다. 이 나이에 어디 다시 취직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도 못해. 그러니까 그냥 참는 거야. 참아야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 민서는 손을 꽉 쥐었다. 마지막 말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다. 참아야 사는 사람들. 우리 가족이 그런 사람들인가? 그날 밤 민서는 책상 앞에 앉았다. 교과서와 문제집을 꺼내놓고 펜을 들었다. 눈물이 자꾸 떨어졌지만 책 위에 번지는 것 따윈 개의치 않았다. 그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엄마, 나 벗어날 거야. 엄마도 이 삶에서 벗어나게 할 거야. 민서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다. 호흡 하나하나까지 달라진 듯 했다. 학교 수업 시간 그는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졸음이 쏟아지는 날엔 손톱으로 허벅지를 세게 꼬집어 버텼다. 쉬는 시간엔 문제집을 들고 다니며 틈나는 대로 풀었다. 선생님들도 놀랐다. 민서가 왜 저렇게 바뀌었지? 친구들도 속삭였다. 야, 쟨 요즘 사람이 아니야.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다. 진상 손님이 와도 계산 오류가 나도 피곤해 쓰러질 것 같아도 민서는 속으로 말했다. 참아야 사는 사람은 이제 내가 아니야. 나 여기서 끝낼 거야. 집에 오면 새벽 2시. 책상 앞에서 다시 문제집을 펼치면 눈꺼풀이 수시로 내려왔지만 그때마다 그는 말했다. 지금 포기하면 로비에서 엄마가 고개 숙이던 그 모습이 평생 잊히지 않아. 그렇게 몇 달이 지났다. 성적은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다. 모의고사 전국 1등급, 이어서 상위 0.8%, 그리고 0.2%. 선생님이 불러 말했다. 민서야, 내가 가르친 학생 중에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 애는 처음 본다. 그리고 마침내 수능날이 왔다. 펜을 잡은 민서의 손은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결이었다. 결과 발표날 민서의 이름은 유명 대학 경영학과 수석 합격, 그 옆에는 전액 장학금이 떡하니 적혀 있었다. 엄마는 휴대폰 화면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 아들 정말 해냈구나. 민서는 엄마를 안았다. 가난이 처음으로 두 사람을 이기지 못한 순간이었다. 대학생이 된 민서는 더 강해졌다. 수업, 프로젝트, 대외 활동, 인턴십, 잠잘 시간도 아껴가며 자신의 길을 닦아나갔다. 대학교 4학년 그는 대기업 마케팅 부서 최종 면접에 합격했다. 합격했습니다라는 문자에 그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엄마, 나 드디어 여기까지 왔어. 몇 달 후 민서는 신입사원 배지를 달고 회사를 다녔다. 업무는 늘 빠르고 치열했지만 민서는 누구보다 성실했다. 어느 날 협력사와의 납품 조율 미팅이 있었다. 물건 설명서를 들고 들어오는 한 여직원을 본 순간 민서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 얼굴, 그 말투, 그 냉소적인 태도, 엄마에게 커피를 쏟고 소리쳤던 바로 그 여직원. 그녀는 민서를 못 알아본 채 상사 흉내를 내며 말했다. 자, 이 조건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빨리 말씀하시고요. 민서는 그녀의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 조건서는 불공정합니다. 네. 그리고 협력사 태도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네요. 여직원은 얼굴이 굳었다. 아, 그게 저희는 원래 이렇게. 민서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저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거래처와는 일하지 않습니다. 여직원은 깜짝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민서의 시선은 단단했다. 마치 그날 로비에서 울던 소년이 아니라 세상을 뒤집을 만큼 강해진 남자처럼. 그녀는 결국 머뭇거리며 서류를 챙기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퇴장했다. 그날 퇴근 후 민서는 유난히 말이 없었다. 회사 건물을 빠져나오며 그는 모처럼 긴 숨을 내쉬었다. 퇴근 시간에 번잡한 인파 속에 서 있으면서도 그는 어쩐지 혼자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오늘 하루 동안의 감정이 아직 진정되지 않은 탓이었다.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자마자 민서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화면이 희미하게 떨려 보였다. 그의 손끝도 약간 떨리고 있었다. 회의실에서 그 여직원을 마주본 순간부터 지금까지도 가슴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버스는 밤 공기를 가르며 달렸다. 창밖엔 오랜 시간 살아온 동네의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다. 가로등 아래 오래 서 있던 분식집, 매일 지나던 편의점, 학생 시절 자주 걸었던 골목길. 민서는 그 모든 풍경을 보며 혼잣말처럼 생각했다. 오늘 참 많은 일이 있었지. 통쾌했다. 하지만 통쾌함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에 자리했다. 안도감, 떨림, 복잡함, 그리고 아주 오래된 무언가가 뒤집히는 듯한 느낌. 그가 그 여직원의 무례함을 단호하게 제지했을 때 느껴졌던 묘한 떨림은 아직도 그의 심장 안에서 남아 있었다. 버스가 집 근처 정류장에 멈춰섰다. 익숙한 골목길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칠 때도 있는 길이었지만 오늘은 다르게 보였다. 오늘은 꼭 엄마에게 해야 할 말이 있었다. 민서는 가방을 고쳐 메고 골목을 걸었다. 겨울바람이 코끝을 스쳤지만 이상하리만큼 시원했다. 아파트 복도에 들어서자 오래된 건물의 냄새가 익숙하게 코에 스며들었다. 그 냄새 속엔 그의 어린 시절도 슬픈 순간도 그리고 버텨온 나날들도 모두 섞여 있었다. 문을 열자 밝지 않은 형광등 불빛이 방 안을 누렇게 비추고 있었다. 엄마는 무릎을 꿇고 장판을 닦고 있었다. 오래 쓰여 가장자리가 해져버린 장판 위를 천천히 움직이는 엄마의 손놀림은 늘 그랬듯 조용하고 성실했다. 민서는 문가에서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다. 평생 일을 하다 지친 사람의 어깨, 조금 구부정한 허리, 하지만 여전히 움직임 하나하나가 반듯하고 단단한 손. 자신을 위해 살아온 세월이 고스란히 보였다. 엄마가 그의 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민서야? 놀란 듯 동그랗게 뜬 엄마의 눈이 그를 향했다. 갑자기 웬일이야? 퇴근도 늦는다더니 밥은 먹었어? 엄마의 목소리는 늘 그랬다. 자기보다 아들 걱정이 먼저인 사람의 목소리. 민서는 잠시 말문이 막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천천히 엄마에게 걸어갔다. 엄마가 쓰던 걸레를 물통에 헹구려는 그 순간 민서는 낮게 하지만 단단하게 말했다. 엄마, 잠깐만 여기 앉아봐. 엄마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걸레를 내려놓고 마주 앉았다. 좁은 거실 한쪽에 자리한 그 둘을 창문 밖 가로등 조명이 은은하게 비추었다. 민서는 한동안 말없이 숨을 고르다가 입술을 세게 깨물고 드디어 입을 열었다. 엄마, 나 오늘 엄마가 예전에 그때 당했던 사람 기억나? 엄마의 손이 멈췄다. 걸레에서 물 한 방울이 바닥에 떨어지며 작은 동그라미를 만들었다. 커피 쏟고 나한테 소리치던 그 여자 말이니? 엄마의 목소리는 낮았고 오래된 상처를 다시 꺼내는 듯 떨리고 있었다. 민서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 사람. 그 순간 민서의 머릿속을 오래전 로비에서 본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커피가 바닥에 튀어 엄마의 앞치마에 번져가던 모습, 엄마가 고개를 숙이며 연신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던 목소리, 그리고 그 말을 소리치며 덮어버리던 여직원의 얼굴. 그때의 분노, 수치심, 무기력함,
그 모든 감정이 부서진 조각처럼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민서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오늘 그 여자가 우리 회사에 왔어. 협력사 직원으로. 엄마의 눈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 잊은 줄 알았던 상처가 다시 흔들리는 듯했다. 회의실에서 딱 마주쳤어. 난 거의 바로 알아봤어. 민서는 무릎 위에 두 손을 포개고 고개를 떨궜다가 다시 천천히 엄마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오늘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단단했다. 근데 엄마, 나 그 앞에서 말했어. 말끝이 살짝 떨렸지만 그 떨림은 결코 약함이 아니었다. 다시는 누군가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는 건 틀린 거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일하지 않는다고. 엄마의 숨소리가 잠시 멈춘 듯 했다. 눈이 천천히 커졌고 그 눈 안에서 놀람과 벅찬 감정이 동시에 일렁였다. 우리 민서가 그걸.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입술까지 덜덜 떨리고 있었다. 민서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웃음에는 오늘 하루의 모든 감정과 수년간 쌓아온 결심이 담겨 있었다. 엄마가 그날 왜 고개 숙였는지 그땐 이해 못했는데. 민서는 잠시 말을 멈췄다. 엄마의 손등에 선명히 남은 세월의 흔적을 바라보며 이어 말했다.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 엄마는 고개를 숙였다. 그 표정에는 부끄러움도 슬픔도 아니라 견디며 살아온 세월을 이해받았다는 깊은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그런 엄마를 보며 마지막 말을 꺼냈다. 근데 엄마, 이제는 우리가 참아야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엄마는 마치 무언가가 스르르 풀려버린 듯한 얼굴을 했다.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감정이 금이 가득 표정 위로 드러났다. 엄마는 걸레도 물통도 내려놓은 채 민서를 당겼다. 팔을 벌려 민서를 세게 끌어안았다. 그 품은 따뜻하고 떨리고 그리고 오래된 상처 위에 새살이 돋는 듯한 느낌이었다. 민서도 두 팔로 엄마를 꼭 안았다. 어린 시절 아팠을 때 매달리던 엄마의 체온이 그대로 느껴졌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제는 자신이 엄마를 지켜주는 느낌이었다. 엄마의 어깨가 작게 들썩였다. 민서는 조용히 등을 토닥이며 속삭이듯 마음속으로 말했다. 로비에서 흘린 그 눈물은 아마 내 인생을 바꾼 운명이었는지도 모른다. 그 순간 오래된 아파트 거실에 걸린 작은 전등 아래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포개져 하나가 되었다.